한 번의 출정으로 천하를 뒤흔들던 관우가 손권의 배신으로 최후를 맞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를 내던진 것은 유비의 분노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관우에게 원군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양자마저 처단하는 유비의 비정한 모습에 한편으론 전율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역사적 사실이었단 걸 알게 됐을 때 가슴 한쪽에 커다란 의구심이 들었던 건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유비 자신은 관우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관우가 맥성에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던 한 달여간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을 유비는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유비는 형주를 양도하겠다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손권을 화나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형주의 관우만 남길 게 아니라 A급 인재를 붙여 벌어질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야 했고요. 이엄과 황권이라면 동맹을 유지시키는 한편 관우가 자리를 비웠을 때 강릉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이 각각 반란 진압과 한중의 작전 총괄을 하느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던 건 유비로서도 뼈아픈 대목이었죠. 그렇다면 방통이 없는 지금 주어진 미션을 훌륭히 해냈을 인물은 제갈량 외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걸출한 정치가 겸 탁월한 군사전략가 보급의 장인인 제갈량을 성도에서 빼내는 판단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최소한의 고려 정황조차 없다는 점 때문에 저는 유비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잘 보기로 유명한 천하의 유비가 강릉의 2인자로 미방 따위를 선택한 것이야말로 형주의 일을 안일하게 판단했단 증거라고요. 어쩌면 이릉의 대군을 꼬라박은 유비의 그 미친 듯한 분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일어난 한바탕 자해쇼가 아니었을까요? 동맹이란 단 한 사람의 신의 문제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음모가 난무하는 세상일수록 그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손권이 관우의 뒤를 친 행위는 명백히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자 부끄러운 만행이었습니다. 물론 두 국가는 동맹 상태에서도 아웅다웅 다투기를 반복했지만 강릉은 물론 이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먼저 군사 행동을 한 건 항상 손권이었어요. 결국 그의 근본적인 잘못은 형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착이 오와 촉이 죽자고 외나무 다리 매치를 할 만큼 가치가 있었냐는 거죠. 손권은 강릉을 차지한 후에도 유비가 내쫓은 유장을 익주목으로 지지하고 남중의 옹계를 포섭해 내란을 선동하는 등 대놓고 도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손권이 위나라의 하수인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걸 뜻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대체 뭘 믿고 이렇게 유비와 끝장을 보려는 거였겠어요? 우스운 건 그렇게 통수를 친 주제에 자신은 위에 통수 맞지 않을 거라고 믿었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릉대전이 발발하자 위나라의 유협은 지금이 바로 천하통일의 찬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도 관전 모드에 들어가 팝콘이나 쳐뜯은 조비에게 손권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걸요. 가장 성공한 기회주의자였던 조조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손권은 애시당초 천하통일의 야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 유지하기 원했고 그 때문에 한치 앞밖에는 보지 못했다고 하면 최강자에 도전하길 주저하지 않았던 손견과 손책이 마냥 그리워지네요. 관우의 대표적인 실책은 손권이 제안한 혼담을 거절한 일, 이게 아닙니다. 얼마 전 동맹군한테 선제 공격도 한 손권에게 미쳤다고 관우가 딸을 보내야 했을까요? 혼담으로 양국 사이가 증진될 수 없다는 건 유비가 손부인을 통해 몸소 체험한 뒤인데 말입니다. 심지어 손부인은 오로 돌아가면서 지랑 피도 안 통한 유비의 아들을 납치하려고도 했어요. 이런 인간들한테 딸을 보낸다? 잘못은 오히려 이따위 흉계를 날린 손권에게 있습니다. 관우 입장에서 불쾌하기만 할 뿐이란 걸 뻔히 알면서 던졌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보기 좋게 넘어가 사자를 모욕해서 내쫓은 건 관우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의 군주에게 일개 장수가 해선 안 되는 무례를 범한 건 옹호하기 힘든 일이죠. 특히 그 장수가 일개 장수가 아니라 유비에게 형주 방면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관우라면 더더더욱 말입니다.
애초에 손권을 믿지 않은 관우는 병사를 남기고 봉화를 설치하는 등의 대비를 갖췄지만 대비만 할 뿐 우호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3만 명에 달하는 위나라 포로를 먹인답시고 영릉의 군량고를 마음대로 꺼내 쓰기도 했는데 자치통감의 주석에 의하면 이곳은 촉과 오 모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으로 오나라 입장에서 매우 언짢은 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강릉의 대비마저 실상 완전하지 못해 미방은 진작부터 손권과 내통의 관우에게 등을 돌렸고 관우 역시 육손의 편지에 방심해 강릉을 비워놓기도 했죠. 종합하면 관우는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윗사람은 능멸하며 자부심에서 비롯된 만용으로 이를 그르쳤습니다. 번성을 취하고 나면 손권 그 오소리 새끼도 혼내주겠다! 정말 관우나 할 수 있을 법한 패기 넘치던 외침도 끝에 가선 공허한 헛소리로 남은 것입니다. 여몽의 잘못은 명백합니다. 자신의 주군이 쥐새끼 소리를 듣게 만든 것이죠. 여몽은 장려를 공략하는 서주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동맹군이 기세를 올릴 때 뒤를 쳐야 한다고 손권을 설득했습니다. 관우의 승승장구에 아무리 배알이 꼴렸다고 해도 형주가 아무리 갖고 싶었다고 해도 조조를 무너뜨리려면 지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동맹군이 취해야 할 자세 아닌가요? 관우가 죽으면 유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두 나라가 박터지게 싸우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정도는 당연히 예상했어야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던가. 결국 오나라는 다 뒤질 때까지 장려한테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아니 아예 영토 확장에 성공한 적 자체가 없죠. 그런데도 손권은 좋다고 훗날의 노숙을 은근히 까면서 여몽을 띄워주기까지 합니다.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노숙은 진작부터 조조와 손권이 천하를 양분하는 대계를 구상했고 유비가 대두한 후에도 그를 중요한 동맹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여몽에게 이런 전략 비슷한 거라도 있긴 했나요? 뭐 촉을 제끼고 위와 양강 체제를 구축하시겠다? 개뿔. 형주 전체를 차지해도 위나라의 못 비빌 판국에 강릉을 동맹군에게서 뺏어놓고 무슨 수로? 위나라 입장에선 아랫집에 관우 대신 손권이 이사왔을 뿐 아무 영향도 없는데 말이죠. 이쯤 되면 여몽은 난 얼마 안가 죽으니까 뒤는 몰라요 하고 배를 짠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조조는 유비와 관우에게 연패하고 진지하게 천도를 고려할 지경이었지만 형주 빌런 여몽의 기막힌 한방 덕에 기사회생 삼국의 밸런스는 1강 2약으로 완전히 고착돼 버렸죠. 여몽은 강릉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훗날 오나라가 어떻게 됐던가요? 강릉부터 제일 먼저 털리면서 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갈량은 유비군 최고의 브레인이었기 때문에 유비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것입니다. 단 제갈량이 관우를 제거하기 위해 일부러 방조했다는 가설은 제갈량의 지성에 대한 모독이자 유비를 위한 가장 구질한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패스. 위나라 측에선 친구주제에 가차없이 관우를 쳐부순 서황과 조조의 정신을 붙들고 손권을 끌어들일 것을 제안한 사마이 등이 관우의 죽음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 팬들에게 있어 떠먹어도 질리지 않을 최고의 떡밥, 관우의 죽음이 불러온 촉과 오나라의 말로에 대해 여러분은 누가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소름 돋게도 객관적이라 판단이 어려우실 것 같아 이번 화를 만들면서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한 대사를 들려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런데도 관전 모드에 들어가 팝콘이나 쳐 뜯은 조비에게 손권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걸요.